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폭풍 행정명령 사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그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는데, 자, 그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또 내빈들이 참석했는데, 빅테크 기업 대표 중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만 중국 가서 참석을 못했죠. 자,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인들도 기부금 왕창 내고 또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취임사입니다. 취임사인데 그게 A4용지 한 10장 가까이 되나요?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게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했는데 그게 오늘 행정명령 나온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정책들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쭉 보면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 국경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또 인플레이션 대응,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대외 세입청 설립, 표현의 자유, 미국 성별은 이제 남녀 둘뿐이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 파나마 운하 되찾겠다. 미국 우주 비행사들 화성에 성조기 꽂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요걸 조금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남북 국경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이민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조직을 제거하겠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범죄와의 전쟁은 흔히 나온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고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죠. 인플레이션 강력 대응. 바이든 정부 때 못했던 게 이런 거 못한 거 아니냐. 내가 다 잡겠다 이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잉 지출에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잉 지출을 잡는다는 얘기는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린 뉴딜 종식, 친환경 정책 종식, 전기차 의무화 철회,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야, 그러면 석유를 그냥 파면 되는 거 아니냐. 석유를 파서 뿌리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석유를 마음껏 시추하게 하겠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대외 세입청, 그러니까 관세를 뽑아내는 것은 처음에 그 취임사 내용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사이닝하고 할 때 나온 얘기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2월 초입니까? 2월 1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그렇지라고 악재로 다시 작용을 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게 있었고 5분을 보시면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 그래 오케이. 근데 미국의 성별은 남녀 둘뿐이다.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한 내용이죠. 네, 개인적인 그런 일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 여기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어떤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온 얘기가 앞으로 전쟁에 개입이 안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돈 드는 건 안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안 할 거야. 내가 봉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되찾겠다. 지금 우리가 실컷 만들어 놨지만은 중국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되찾아가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상징적이죠. 미국 우주 비행사들 화성에 성조기 화성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취임식 연설문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사인이 촉속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모두 여기에 기반을 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취임식의 어떤 취임사를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습니까? 새로운 게 있나요?
뭐 더 강하거나 약한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당선자 시절 때부터 해서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무너졌던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뭐 협상용으로 쓰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 어쨌든 관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행정명령 쇼라고 보는 게 맞겠죠. 행정명령 막 사인하면서 펜도 막 그 사인하는 펜도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어떤 행정명령이 나왔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뭐한 행정명령 중에 78건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다 철회하는 겁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예, 다 없애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런 정도로 정리를 일단 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취임사에 있던 내용, 그리고 당선인 때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들이에요. 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사실 그 1기 때 탈퇴를 해버렸죠. 근데 바이든이 다시 돌려놨잖아, 바이든이. 그걸 재탈퇴해버립니다. 왜? 돈 들어가니까. 예, 여기 많은 돈이 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후 변화 뭐 지금 온도가 얼마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다 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다, 뭔 소리 하느냐. 예, 재탈퇴. 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지 못하니까 탈퇴해 버린 거예요, 다시. WHO 우리가 왜 거기 돈 내냐? 왜? 난 돈 안 내겠다네. WHO에서 돈 내는 거 그냥 부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뭐 평화라든지 기후변화 협정, 그다음에 또 뭐 세계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 약간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니들 알아서 하세요. 예, 참 뭐라 그럴까. 예, 넘어갑시다. 자, 그런 거고. 그리고 쿠바 테러국 명단 제외한 거 바이든이 한 거 취소. 그 다음에 지난번 자기 이제 그때 한바탕 소동이 났을 때 지난번 한바탕 소동이 났을 때 의회 난입 사태 때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 막 잡혀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면. 그리고 미국 연안 그 원유 가스 개발 금지했었는데 취소. 다 팔아. 석유 가스 다 뽑아내라. 인플레이션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바이든이 추진했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 예를 들어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 비중을 50%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을 그냥 큰 그림을 없애버린 거죠. 그럼 IRA 같은 경우도 뭐 그건 의회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손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한다든지 성별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와장창 사인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는 쉬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을 뭐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고 우리 국내 증시,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 미국 그 중국 증시는 그냥 오늘은 지수 전체만 놓고 보면 차분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미국 증시를 보겠지요. 미국 증시도 오늘 예를 들어서 1% 이상 하락을 해도 할 말이 없고 1% 이상 올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움직임이든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피해주에 베팅을 해야 돼? 수혜주 베팅은 당연하지. 트럼프가 들어섰으니까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는 쪽에 투자해야지. 그렇죠. 맞죠. 그럼 피해주는 투자 왜요? 이거지. 만약에 피해주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선반영됐다면 어떡할 겁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혜주가 맞는데 그거 그동안 많이 선반영돼서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수혜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피해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짚는 게 어제는 피해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 폐기하는 거고, 우리 몰라? 다 알잖아.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잖아. 그래서 어제는 피해주들, 뭐, 2차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급등한다든지, 반대로 수혜주인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뭐 실적 관련 얘기도 있었지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근데 오늘은 반대였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겁나지.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어제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막상 나오니까 겁나지.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어제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설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일부 재건이라든지 조선업종이 1등이었죠. 조선은 뭐 피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피해를 받을 게 없잖아요. 왜? 트럼프가 손잡자고 한 쪽이니까. 트럼프 수혜주죠. 방산도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은 반대로 어제와는 반대로 수혜주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건 여기에 달렸다. 선반영. 선반영이 도대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돼요. 그래서 수혜주가 올라갈 때도 있고 피해주가 올라갈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을 해갈 겁니다. 이게 이렇게 수렴을 해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은 혼란한 장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수혜주나 피해주 쪽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변동성이 심할 거니까. 지금은 중립주. 사실은 이걸 다 무시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맞는 그 기업이 잘하고 있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워낙에 이 바람이 거세니까 수혜주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중심은 중립주로 잡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영향이 적은 그런 쪽, 그럼 자기 잘하는 쪽 여기 비중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수혜주 비중, 피해주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주나 피해주 쪽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뭐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주 쪽에 중심을 좀 맞춰놓고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지금 실적 시즌인데 기업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기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잘하고 있는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중립주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수혜주와 피해주는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자. 자,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반영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앞으로 제가 또 꾸준히 이번 이런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께 한 번씩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